피부 나이 테스트가 있는데 피부는 몇 살일까요? 자신의 피부가 얼마나 노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각 항목별 그렇다 또는 아니다에 해당되는 점수를 더하고 빼서 피부 나이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옆에 뭐 종이나 메모할 수 있는 아니면 휴대폰으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자, 지금은 이제 0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피부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투자를 한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점. 아니다면 플러스 1점입니다. 자, 다들 체크하세요. 나는 피부 관리를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투자를 한다. 뭐 에스테틱 마사지 얼굴 관리를 받는다든지 뭐 얼굴에 뭐 영양제를 바른다든지 그런 분들. 자, 두 번째,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1점. 아니다면 0. 자, 이번에는 하루에 3, 4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이 된다. 그렇다면 플러스 3. 플러스 3이고 아니다. 마이너스 1.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른다. 그렇다. 마이너스 1. 아니다. 플러스 2. 이 항목별로 다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하시고 나중에 토탈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하시면 되고요. 자,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 마이너스 1. 아니다. 0. 아침, 저녁마다 꼭 세안을 한다. 그렇다. 마이너스 1. 아니다. 플러스 1. 매일 화장을 한다. 그렇다. 플러스 1. 아니다. 마이너스 1. 담배를 피운다. 그렇다. 플러스 2. 아니다. 마이너스 1. 변비가 있다. 그렇다. 플러스 1. 아니다. 0. 육류보다 채소를 좋아하고 즐겨 먹는다. 그렇다. 마이너스 1. 아니다. 플러스 1. 하루에 8시간 이상 숙면을 한다. 그렇다. 마이너스 1. 아니다. 플러스 1. 역시 이제 왜 피부는 뭐 장꾸러기는 뭐 피부 미인이다는 말도 있듯이 숙면을 8시간 이상 하는 게 피부에 좋은가 봐요. 네.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그렇다. 마이너스 1. 아니다. 플러스 1.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신다. 그렇다. 플러스 2. 아니다. 마이너스 1. 하루에 3잔 이상 커피를 마신다. 그렇다. 플러스 1. 아니다. 0.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피부과에 간다. 그렇다. 마이너스 1. 아니다. 플러스 1.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다. 플러스 1. 아니다. 마이너스 1. 자, 마지막으로 노화 방지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그렇다. 마이너스 1. 아니다. 플러스 1. 자, 이 항목들을 다 더하고 빼고 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다 해보셨나요? 네. 그러면 결과는요. 항목별 답, 그 항목별 더하고 빼고 해서 합계가 자신의 피부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점수가 마이너스 1에서 10인 분들은 피부도 신체도 건강한 당신은 피부 동안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피부 동안이시랍니다. 마이너스 1에서 10인 점수대에 계신 분들은 평소에 동안이 되는 습관을 잘 지키고 있으니 꾸준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수가 플러스 1에서 첫 번째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두 번째는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0이 해당되는 분들은 비교적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편이지만 방심은 금물. 이제 여기는 경계선이겠죠. 건강한 피부를 위해 조금 더 관리 신경 쓰면 더 동안인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점수가 플러스 10점 이상이다. 지금처럼 피부를 방치하는 생활을 지속하다면
피부가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해 무신경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다들 항목별로 해보니까 자신의 피부 나이가 나오시는가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이렇게 검사를 해보고 해서 내 자신을 알고, 아, 내가 피부 나이가 좀 처지구나. 그래서 알고 피부에 관한, 뭐, 내가 평상시 아까 체크했던 부분에 부족했던 거를 채워서 피부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막연히 뭐, 막 좋은 거 영양제 관리만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 항목별로 해서 내가 해당되는 게 어떤 건지, 고쳐나갈 게 어떤 건지 있는지, 그래서 나를 먼저 알고 해야 그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피부 나이 테스트를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생체 나이로서 신체 나이 순발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각 지점에 이제 점장님이나 이 주최자분들은 혹시 30cm 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요. 누가 상대방이 이 줄자를 밑에서부터 검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우선 오른손에 엄지와 중지를 10cm 정도 벌린 이 사이를 10cm 정도 벌린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 사이로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젊으면 순발력이 좋아 금방 잡지만 나이가 들수록 겨우 잡거나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간격을 10cm 정도 벌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이 줄을 놨을 때 이렇게 젊은 사람은 짧게 될 거고 나이 드신 분은 길게 잡거나 아니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3회를 측정해서 자에 남는 길이를 잽니다. 이 남은 그러니까 요만큼 남았을 때 남은 길이를 재서 3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하는데 남은 길이 평균이 20에서 30cm 정도면 20대에서 30대의 순발력이 있는 거고 남은 길이 평균 10에서 20cm가 남아있다면 40대에서 50대의 순발력이 있는 거고 남은 길이가 0에서 10cm면 60대의 순발력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들 한번 자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히 볼펜 같은 거 있는 것도 하셔도 돼요. 물론 길이 차이가 좀 나지만은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30cm 자료에서 한번 가족들끼리 순발력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순발력 같은 경우는 좋고 안 좋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 순발력 테스트라는 건 또 우리가 갑작스러운 뭐 어디 뭐 물건이 날아온다든지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회피 능력을 얘기하고 그런 순발력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낙상이 잘 되는데 이런 순발력이 떨어지게 되면 보통 우리 젊은 사람은 넘어지려고 할 때 발목 전략이나 이렇게 쓰게 되는데 나이 드시면 그런 순발력이 떨어지면 그대로 넘어지게 돼서 낙상 위험들이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낙상 위험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지 근력 테스트인데요. 어제 제가 정원사 마스터랑 우리 여기 장혜림 점장님이랑 저랑 해봤는데, 우리 정원사 마스터나 장혜림 점장님이나 다 잘하셨는데, 이때 한번 해보시면 딱 서서 팔을 앞으로 내밀고 다리를 양쪽으로 꼬으십시오. 꼬아서 흔들림 없이 그 상태로 양반다리하고 앉듯이 앉으셔야 돼요. 자, 그럴 때 발과 엉덩이만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성공하셨다면 앉기를 성공하셨다면 5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발과 엉덩이만 사용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추가로 5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점이고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수행할 때 앉는 동작 시 손과 팔, 무릎 등이 바닥에 먼저 짚게 되면 각각 1점씩 감점이 되고요. 또 동작 중에 균형을 잃거나 흔들릴 때는 그때마다 0.5점씩 감점을 하게 될 때 하지 근력 하지 근력이 감점이 됩니다. 물론 어, 이 하지 근력 테스트는 뭐 운동선수들의 하지 근력 테스트도 해당되는데 이 하지 근력 테스트 했을 때 올해의 부상 위험 요소들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일반인도 충분히 이렇게 하지 근력 테스트 했을 때 자기가 하지 근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아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닥 지금의 아마 강의장에서 바닥에 앉을 수가 없다면 한번 집에서
가셔서 한번 해보실 때 팔을 앞으로 하고 다리를 양쪽으로 꼬으셔서 정상적으로 안 흔들리고 앉게 되면 손이나 무릎이나 안 딛고 앉으면 5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발과 엉덩이만 사용해서 일어나게 되면 추가로 5점.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해보셔서 하지 근력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들 의자에 앉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거 하나 들고 하지 근력 테스트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